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켰습니다. 왜 초등학교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냐면,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들어서 드는 생각이, 뭔가 지금 와서 제가 볼 때 저의 어떤 습관적이면서도 너무 지속적이면서도 당연한 이 우울하고 힘든 마음이 아마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싶어서예요. 저에게 기본적인 타고난 성향이나 성격은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리고 주변 분들이 말하기로도 되게 호기심이 많고 그랬지만, 나서는 성향이 아니었어요. 되게 차분하고 약간 혼자만의 호기심 있잖아요. 좀 혼자만 그냥 뭐 궁금한데 이러면 찾아보고 이런 호기심이었지,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되게 차분하고 좀 조용한 성향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살던 와중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냥 학교에 있었는데 좀 안 친했던 친구가 갑자기 너 누가 화장실로 불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진짜 그 여자 화장실에 저 하나 들어갈 공간을 제외하고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날이 아직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너 이제 나한테 인사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3학년이면은 10살인데 막 이런 뭐라 해야 될까? 권위적인 관계? 어떤 선배와 후배?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을 시기거든요. 특히나 저는 성향 자체도 좀 그런 편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랑 안 친한데 왜 나한테 인사를 하라고 하지? 이렇게 하고 그 일을 그냥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잊었어요. 잊었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 인생에 아주 기나긴 우울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 한 명을 이제 그 한 학년 선배들이 어, 다시 걔한테 인사라고 한 다음에 걔는 완전 이제 선배들의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면서 저랑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좀 학교 폭력이 꽤 오래 지속이 됐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도 몇 개월간 지속됐으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어, 3학년 때가 처음 학교 폭력을 경험했을 때, 그때쯤에 제가 아마 신발이 없어졌던 것 같아요. 신발이 없어져서 집에 실내화를 신고 막 가고, 막 그 핫팩, 그 따뜻한 가루 모래? 약간 이런 핫팩 있잖아요. 그 핫팩을 뜯어가지고 막 그 가루를 막 뭐 제 소지품에 넣어놓고 막 이런 날들을 지내고 있던 날, 정확히 기억나는 게 빼빼로데이였거든요, 그때가. 근데 청소 시간이었어요. 근데 너무 죽고 싶고 너무 우울한 거예요. 처음 죽고 싶다는 감정을 느낀 게 1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되게 당황스럽진 않거든요. 당황스럽지 않고 그냥 너무 당연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봐서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음, 이게 뭐 우울해서 그렇다, 이게 내가 힘들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그렇게 빼빼로데이 때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청소를 이제 다 같이 반 애들끼리 청소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청소 시간에 의자, 그냥 책상도 없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멍 때리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 남자분이셨는데 얼굴도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라고 해서 남았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뭐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한마디의 대화가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제가 엄청 울면서 죽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는 지금 몇 층이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5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5층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란다에서 보면 밑에 나무가 많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고 나무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못 죽어. 죽을 거면 다른 데 가서 죽어야 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죽을 거면 나무가 없는 데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정말 꽤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냥 어디 지나가다 아파트가 보이면 저기는 떨어지면 죽을 수 있을까? 보면은 바다를 보면은 이 바다는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시체를 찾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늘 당연하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그 학교 폭력이 지속이 되면서 이게 강도는 뭐 더글로리나 막 이런 것처럼 가학적인 폭력의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신체적 폭력은 아니었어요. 정신적인 건데 예를 들면은 뭐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많았고 지나가다가 욕하고 부르고 뭐 소문내고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네. 무슨 선택을 할 때도 다 그 가해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선택을 할 때도. 초등학교 6학년 때 결국 학폭위가 열렸고 그럼에도 중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입학식 날도 기억나는 게 그 반에 저희 창문이 새까맸어요. 안 보려고 해도 앞만 보고 있어도 쟤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다 예를 들면 그 주 가해자의 이름이 땡땡이라고 치면 그 땡땡이 신고하네 땡땡이 신고하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 중학교 친구들도 갑자기 다 저를 알게 되고 쟤 누구야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중학교도 잘 안 나갔어요. 그럼에도 뭔가 참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기 시작하게 된 시작점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때 실제로 공부를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요. 그때 계기가 이제 친언니가 너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을 때 너가 공부를 잘해야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너 말을 더 많이 믿어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정말 공부를 미친 듯이 했어요. 원래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닌데 그로부터 한 향후 7년간을 정말 열심히 살았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초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우울과 자살을 갈망하는 심리는 제 안에 조금 고착이 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를 갈 때도 저희 지역은 비평준화예요. 그래서 뺑뺑이가 아니고 제가 지망하는 학교를 갈 수가 그러니까 성적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학교가 떨어지면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인문계를 못 쓰고 특성화 전형 때 써야 됐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수시로 가고 싶었거든요, 대학교를. 근데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이제 외고 빼고 제일 높은 학교를 가지 않으면 그 나머지 학교에 그 가해자들이거나 가해자거나 아니면은 가해자와의 친구거나 그러니까 친한 친구거나 약간 이런 사람들이 다 조금씩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냥 제일 1위인 학교에 갔고 당연히 1학년 1학기 첫 시험을 보자마자 정말 큰 절망을 하면서 정시로 결국에 대학을 갔고 또 현역대 정시를 이제 좀 실패하고 재수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도 뭐 누구 원망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그게 막 싫진 않아요. 지금 뭐 대학을 잘 다니고 있진 않지만 대학을 지금 못 다니고 있는 게 그 정시로 와서 그런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서 근데 확실히 10대 때 모든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다 그들이 있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저의 우울한 기저들로 인해서 옳지 못한 선택을 한 순간이 너무 많았고 지금도 진행 중이고 뭐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두서가 없었나요? 저는 제 일이라서 뭔가 뭐 타임라인처럼 하나하나씩 말하고 싶다가도 되게 짧게 말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영상에 제가 그 짧은 영상을 올렸는데 좀 많이 약간 조금 넋을 놓고 영상을 찍은 게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거의 한 달 좀 넘게 만에 유튜브를 들어와서 어제 봤는데 정말 가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누군가한테 알려줄 것도 많이 없고 제 자신이 컨텐츠라고 할 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엄청 솔직한 사람도 못 될 거예요. 사실 저의 이 미쳐있는 정신력으로는 많은 컨텐츠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그 정도로 솔직한 사람은 못 돼요. 두려운 게 많습니다, 저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날에도 뭐 매번 행복할 순 없겠지만 행복한 비율이 점차 많아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